오늘의 탐방은 인문학과 함께하는 고창 역사기행입니다. 고창은 마한과 백제의 독특한 역사가 잘 보존되어 있는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특히 이번 탐방은 고창의 대표적인 문화유적지 고창읍성과 고인돌 유적지를 함께 체험하며 그 안에 숨쉬고 있는 문화와 전통을 만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고창읍성이에요. 고창읍성. 아까 이야기했지만 고창읍성이라는 건 읍성이라는 용어 딱 우리 한국사에서 산성에서 읍성이라고 들어가면 언제 만들어졌다? 조선시대 만들어졌다. 조선 전기에. 아셨죠?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게 읍성이고요. 그냥 성이다 이러면은 전라도의 성들은 언제 만들어지냐면 백제시대 만들어져요. 백제시대 대부분 만들어지고 그래서 실은 고려시대나 신라시대 이때는 성들이 별로 안 만들어져요. 이미 백제시대 성들이 결국 그것들을 개축을 해가지고 조선 전기의 읍성으로 전환되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고창읍성도 저기 고창의 흥덕읍성도 마찬가지지만 고창읍성 같은 경우도 옛날에 여기 삼국시대에 백제 모양성이라는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모양성 위에다 성을 쌓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고창읍성이라는 지명이 붙은 걸 보면 옛날 토성에서 아마 석성으로 바뀌었을 걸로 추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뭐라고 말을 못하지만 읍성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특징이 있어요. 이 조선시대 읍성들은 대부분 이렇게 뭐가 발달하냐면 이게 항아리처럼 생겨 있죠. 입구가. 뭐에 저 옹성이라 항아리 옹자 써가지고 옹성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옹성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고창읍성의 특징이 있어. 뭐가 있으냐면요. 여기 문이 3개밖에 없어. 남문이 없어요. 대부분 읍성들이나 성들은 남쪽을 바라보고 성을 만들죠. 근데 여기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는 풍수적으로 산맥이 남쪽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만들면 풍수적으로 허하게 되기 때문에 남문이 없어요. 몇 가지만 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걸 뭐라 그럴까요? 이런 거. 뾰족뾰족 튀어나온 거. 거기. 네? 곧. 자, 이것을 치라고 그래요. 치. 꽁치자를 써요. 꽁치자를 쓰는데 왜 꽁치자를 쓸까요? 왜? 꽁이 많이 사니까? 꽁치가 맛있어. 아, 꽁이 맛있어가지고 거기서 꽁 구워 먹었다고? 아유 녀석. 자, 여기 왜 꽁치자를 쓰냐면요. 꽁이 한 번 날아가가지고 딱 앉는 자리예요. 꽁이 한 번 날았다 앉는 자리.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살상 자리예요. 소위 말해 화살을 쏘면 맞으면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거리. 그래서 이걸 치라고 그래요. 근데 이 치가 조선 전기 때 태종 때 2번에 걸쳐 바뀌는데 뭐냐면 이 치와 치 사이의 간격이 100보였는데 나중에 150보로 발전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죠? 활이 좋아지니까 그죠? 사람이 맞으면 죽을 수 있는 기술이 좋아지니까 이게 이제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옛날 그래서 이 시기에 따라요. 이 치가 몇 개 있냐에 따라서 거리가 딱 나와 버립니다. 이게요, 100보당 하나니까, 100보니까, 예를 들면 고창읍성 같은 경우는 치야, 치, 이것도 치의 역할을 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죠. 그러면 이게 여덟이니까 800보야. 그러면 한 보에 몇 메타 이런 계산이 되잖아요. 근데 이때는 150m 때 만들어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창읍성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늦어져요, 읍성이. 단종 원년에 1453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좀 늦습니다. 그래서 이게 150보로 계산을 해보면 이게 9개니까 그 계산해보면 거리가 정확히 나옵니다. 안 재봐도 돼요. 여기 좀 그만큼 정확히 만들거든요. 자, 그래서 고창읍성 같은 경우는요, 전국에서 지금 유일하게 제대로 나온 성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 이런 성을 산성이라고 그러는데 산에다 계곡을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계곡을 감싼다 해서 포곡성이라고 그래요. 포곡식성. 그 다음에 머리에다 산꼭대기에다 성을 쌓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태머리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나간읍성이나 이런 건 평지에다 성을 써서 평지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에 따라 이렇게 분류하게 하지만 조선시대는요, 예를 들면 그 백제시대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하도 전쟁이 많은 게 이제 중국에 보면 일본이나 가면 성 밖에 뭐가 있어요? 성 밖에 해자가 있죠. 근데 여기는 해자를 파놓고 그 다음에 물을 늘 채우고 있으면 황지라고 그러고요. 물이 차건 안 차건 이게 인위적으로 안 차면 이걸 해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해자와 황지 좀 구별을 하는데 고창읍성은요. 이게 호성이기 때문에 성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밖에다 해자를 많이 파놨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메꿔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가 고인돌, 고창에 이제 고인돌이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고인돌이라는 게 종류가 아까 뭐뭐 있다고 그랬죠? 닭자식, 바둑판식, 개석식. 개석식은 잘 안 이어지죠? 네, 그래요. 원래 개석식 잘 안 이어져. 이 세 가지인데 옛날에 이제 이걸 남방식, 북방식으로 나누기도 했었지만 자, 여기 이 고인돌 자체가 실은 고창군에 있지만 이게 전국 최남단에 있는 명확한 북방식 고인돌이에요. 예를 들면 다리가 숏다리는 많이 있는데 이렇게 정확히 나온 고인돌은 적고요. 이건 이제 세계문화유산 지금 등재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고창 고인돌 하면 요 녀석이 나옵니다. 근데 이 고인돌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고인돌이 그 땅에 무덤에 묻혀 있을 때는 이게 개석식 고인돌이라 해서 이건 대부분 무덤으로 활용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고인돌은 뭐 했었을까요? 재단. 그죠? 네. 이 재단으로 이용했는데 문제는 재단으로 이용할 때 이게 방위가 있어요.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자, 여러분 이제 혹시 영화 인디아나 존스 같은 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 친구들? 있죠? 인디아나 존스 보면 막 왜요? 그 암호문 해도 가는 거 봐요, 안 봐요? 보이죠? 이것도 똑같아요. 그러면 이 고인돌 또 어떻게 볼 거냐? 그럼 이거는 자연과학적 법칙을 좀 알면 돼요. 자, 이런 거예요. 아침에 자, 10월 달에 아침에 해가 7시나 이 정도 떠오르고 7시나 8시에 해가 떠오르면 각도가 혹시 몇 도인지 아시는 분 있어요? 동쪽에 해가 뜨죠? 그러니까 90도에서 해가 뜨는데 그럼 7시나 8시 되면 해가 각도가 얼마나 될까요? 100도 정도 됩니다. 100도가 되면 해가 쭉 100도 정도 떠올라 가지고 빛이 쫙 들어와요. 바로 이 각도가 그 각도예요. 여기 보면 다리가 두 개 세워져 있잖아요.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워진 두 다리 사이에 빛이 쫙 들어옵니다. 그게 그 날이에요. 실은 10월 달에 그래서 재단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해가 지는 걸 또 그대로 봅니다. 그래서 해가 뜨고 지는 걸 바라보는 그 고인돌이에요. 그래서 이건 재단이죠. 저기에 묘를 놓을 수, 예를 들면 묘로 이용한다 해서 저기에 시신을 놓으면 시신이 어떻게 될까요? 없어져요, 저거. 그쵸? 예를 들면 이런 설은 있어요. 우리가 북방에서 왔기 때문에 시신을 저기다 놓고 조장처럼 시신 뜯어먹고 뼈만 추려가지고 묻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시신을 막다 할지라도 입구를 정확히 막아야 되는데 전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것은 시신용이 아니라 저건 천재단이다. 그리고 지금도 여기에서 천재단 올리고 있어요. 저기에서. 여기서 100m 가까이에. 근데 왜 동네 분들 천재단 지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 여기가 천재단이기 때문에 알게모로 계속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거죠. 원래 천재단 아무 데나 못 지냅니다. 그것은 나라에서밖에 못 지내고 그래서 그런 곳인데 바로 이것은 재단으로 추정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각도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각도 하나하나 재보면 되고요. 고창에 예를 들면 저기 뚜껑이 열린 곳은 딱 가보면요. 지금 한 오후 2시나 3시에 가면요. 가만히 서 있으면 그 묘자리 있죠. 옛날 그 묻어놨던 뚜껑은 없어지고 바닥에 그 시신을 묻어놨던 터만 딱 나옵니다. 딱 서보면 그 햇빛이 그림자 그 안에 쏙 들어갑니다. 그거 뭐냐면 해에 가장 높았을 때 보고 묘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아 이것을 왜 만들었을까 고민해보고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고민해보면 어떻게 고민이 풀어질 때가 많아요. 벌써 이것도 3000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멀쩡한 거 보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시겠죠? 전혀 움직임이 변함이 없이 이대로 꼿꼿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균형 잘 잡혔죠? 자, 이것 만들 때 이 두 개 먼저 세우고요. 나중에 흙을 채운 다음에 이걸 올리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예. 묘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묘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방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의 절들이요. 새벽에 5시나 그 이전에 스님들이 일어나서 불경을 하시잖아요. 그럼 낯선 사람이 오잖아요. 그럼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국의 의미가 꼭 나라를 창들고 칼싸움하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실은 늘 첩자가 누가 오는지 아는지 확인을 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일본에 가면 요시노가와라고 하천이 있는데요. 그 하천 주변에 절이 쫙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방어의 개념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넓은 고창천 여기뿐만 아니라 이 주변 둘레가 다
넓은 벌판입니다. 고창에서 가장 넓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왕국이 형성되고 그다음 묘가 형성돼서 이렇게 큰 묘가 만들어져요. 인근 지역이라 사실 영광분들이 많이 이렇게 오가시는 장소기도 해요. 하지만 또 오늘 이렇게 그 다른 시각에서 또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익숙하지만 또 다른 시점에서 또 볼 수 있었던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고창 읍성을 돌아보면서 고창 지역의 세세한 내용들 있죠. 고창 읍성을 돌아보고 고인돌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한 시대의 분금을 돌면서 고창의 전체적인 역사를 고대사 중심으로 오늘 쭉 돌아봤어요. 이제 고창 지역의 아름다움, 그리고 고창 지역의 역사 이것들이 어떻게 영광 지역하고 연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보고 고민했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늘 다니던 그 길이라도 오늘 이 공공도서관에서 베풀어 주신 덕력에 구경 잘했습니다. 참 읍성 또 고인돌 고분 또 해창 책음마을까지 구경시키니 뭐라고 감사의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제도서는 고창군 문화관광 해설사들이 함께 쓴 고창을 이야기하다입니다. 고창에서 나고 자란 고창군 문화관광 해설사들이 고창을 찾은 탐방객에게 해설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누구나 쉽게 고창의 이야기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고창 읍성, 선운산 도립공원,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유적지 등의 문화유적지를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영광 공공도서관은 1972년 12월 5일에 개관하였습니다. 영광 공공도서관은 이용자 중심의 정보자료 제공과 창의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 교과 연계형 프로그램, 평생교육의 운영으로 천년의 빛 영광교육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